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연초부터 우리 시장이 작정하기라도 하듯이 모든 호재만 흡수하면서 불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전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도 거의 탑급입니다. 항생지수 다음으로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1%나 올 들어서 오랐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떨어지면 당연히 불안하고 올라갈 때도 이거 상승세 언제 꺾일지 몰라서 또 불안한 마음 한켠에 있으실 텐데요. 차분하게 오늘도 시장 상황 정리해 가면서 다음 주 성공 전략 함께 챙겨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종목 고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바로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그렇게 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상승세가 시연이 되면서 작년 어두운 분위기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방송을 좀 보셨다든가 한다면 네. 제가 MT에 나와서 시장을 안 틀렸는데 이게 지나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작년 8월 달부터 전후 장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장이 올 것이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했죠. 올해는 작년보다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제는 그동안 내 2021년도 5월 18일 오면서 그런 말을 했죠. 공부하라. 그리고 힘든 장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후장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뭔 이야기했죠? 그런 말 안 한다겠죠. 그리고 야간 투송에서는 제가 2,450, 2,500의 목표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빠질 듯 하면서 올라오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애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근데 그걸 예측했다면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달러 약세죠. 그리고 원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러면 환율을 보라 가죠. 환율을 알면 환율이 꼭지를 칠 걸 예상한다면 여러분들 애국인들은 돈이 들어올 겁니다.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거죠. 그거를 예측하고 4개월, 5개월 전에 여러분들 2023년도는 괜찮은 장이 올 겁니다. 너무 힘든 장이었죠. 혹시나 나가신 분들도 다시 오라. 라고 했죠. 그리고 애국인들 지금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수급을 강조하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왜요? 수급은 지나고 나면 맞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틀려요. 그 대신 누적은 맞습니다. 올해는 애국인들이 무차별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딱 20억 매도 이후 계속 매수입니다. 그것을 먼저 제가 그랬죠. 뉴스도 예측하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를 나중에 보고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지에서 물게 됩니다. 뉴스요, 뉴스. 뉴스입니다. 뉴스. 네, 뉴스. MBC 뉴스 할 때 뉴스입니다. 뉴스 물이 새나 했는데, 뉴스. 발음이 셌죠? 보기에는 제가 28인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발음이 센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뒤늦게 알면 늦어요. 수급이 지금 좋아서 이제라 들어갈까? 이미 있는 사람 몫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야기했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9월 28일 날 삼성전자 저점을 잡아드렸고 1차가 6만 원, 아직 2차는 7만 원 안 갔죠. 근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안 가도 내년 2023년도에 그쪽으로 갈 거다. 삼성전자가 안 빠질 걸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3년 올해를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종목들이 좋죠. 그래서 시장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1년 넘게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알려드리고 한 이유는 일단은 시장을 알고 아무리 기법이 좋아도 시장이 꺾어지고 안 좋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힘들었고 계좌가 물렸고 계좌가 반토막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대신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했는데 빠질 것 같은데 올라가. 올해는 어찌입니까?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팔기 시작하죠. 왜요? 학습 효과. 작년에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외국인은 사들어갑니다. 환율이 이렇게 빠진 적이 없죠. 그 대신 지금 당장은 이제 추격하면 되겠죠. 밑에서 샀어야 하는데 이제 2,500을 바라보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격하면 되겠죠. 그 대신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하면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올해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려도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꼭대기 있는 주식 말고 밑에서 샀다면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다고 이것도 먼저 예측이 됐습니다. 지금 맞아가고 있죠. 그걸 가지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꼭 생각하시고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셔라. 그 대신 추격만 하지 마셔라. 그리고 패턴을 보고 매매하라. 보면 테슬라도 마찬가지 급등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안 좋았는데 올라오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죠. 반대로 또 삼성전자 힌트 줬죠.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데 어니 쇼크를 맞았는데 안 빠져요. 그게 힌트. 왜요? 올라가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측과 대응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이제 악재도 호재로 해석하는 분위기, 올라갈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맞춰주셨습니다. 집 나간 투자자들 다 돌아오라 이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과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비전 전략 이어서 받아볼게요. 다음 주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예, 지난주 구정이라 쉬었고 지지난주에 제가 로봇 관련주도 이야기했고 로봇 관련 제가 작년 7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 대신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미용기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헬스케어 그리고 조선기자재를 이야기할 건데 미용기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도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화장품이 유일하게 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만 바르면 안 되겠죠. 여성분들, 요즘에 남성분들까지도 기미 있고 하다 보니까 미용기기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용기기도 성장성 있고 2024년도까지 11% 성장한다고 여러분 뭐든 마찬가지요. 기업은 성장하고 실적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 대신 그게 선반영이 됐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종목으로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루다나 메디톡스, 뭐 클래식스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을 보고 이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이루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룰 것이다 하면서 이거 옛날에 한번 단타로 여러분들 준 적도 있는데 지금 또 어찌됐든 모양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도 가능할 거고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되고 하는데 지금 다 종목들이 240선 제가 기준을 잡을 때 240선 기준으로 하라겠죠. 240선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눌릴 때 잘 보시면 되겠고요. 클래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보율도 높고 실적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자세히 좀 집중적으로 보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우리가 비대면, 팬데믹, 코로나19,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 못했던 우리가 2, 3년 동안 우리 스페인 독감일까요? 스페인 독감이 100년 전에 있을 때 2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그 대신 이제 내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제가 코로나는 갖고 이제 감기처럼 가지고 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대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비대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죠. 4차 산업,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5년까지 뭐 16% 선장한다고 하니까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보시고 그 관련주에는 여러분들 유비케어, 뭐 비트컴퓨터, 휴비츠 같은 경우는 실적도 되고 하는 상태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잘 지키고 있는 주식이었고 휴비츠 다시 눌릴 때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 지금 막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런 말 할 거예요. 많이 오른 주식 하지 말고 아직 덜 오른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라. 왜요?
종목들은 순환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비케도 마찬가지죠. 한번 뻥 쳤죠. 뻥 치고 나서 그 뻥 친 다음에 뭐예요? 거래량. 누군가는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장대 한복 만들고 옆으로 행보할 때 내지 그 양봉이 안 깨진다면 단기 매매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피팅 관련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저는 조선주를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올해는 수주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제가 재작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 조선주. 조선주가 최근에 빠졌지 그전에 작년에 2022년도에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 대신 올해 시주가 안 된다 해서 좀 안 좋곤 있지만 마찬가지 조선주도 순환매 돌죠. 그러면 조선재가 있으면 조선기자재가 있겠죠.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피팅 관련주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주로 태강, 성강밴드 실적 다 돼요. 하이로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기업들 다 괜찮거든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성강밴드 이것도 실적 돼요. 그 대신 하이로코리아보다는 좀 더 밑에 빠졌죠. 그러면 올라올 때는 단기 매매랑 같이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다 실적도 좋고 태강도 마찬가지 다 실적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은데 우리가 차트랑 같이 기술적 분석을 같이 엮으면 더 빨리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점도 체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세 가지 다음 주 비전 전략 받아봤습니다. 미용 기기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10% 정도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격 진료 10%, 새롭게 조선 기자재, 피팅 관련주 20% 비중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기도 하죠.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계속 네. 좋을까요? 사실 이제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그랬듯이 잔치가 끝나면은 또 한없이 차가워지는 게 시장이기도 한데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악재들도 그대로 있고요. 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즉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좀 어느 정도 베니핏, 좀 프리미엄이 좀 붙은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상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슬슬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지금 사실 개인 투자들이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하는 순간 그때부터 지수는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 상황이라서 뭐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리포트들을 통해 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8만 원이다.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그만큼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포모라 그러죠. 이제 나도 지금이라도 타서 수익을 봐야 되나 하는 그런 포모 증후군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전환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 지금 너무 환희에 빠지지 말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좀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FOMC 끝나고 나오는 그 이후의 결에 따라서 그때 다시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지금 올라온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내려와 있는 종목들, 즉 어느 정도 밸류 하단부에 위치한 종목들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위에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 시키시고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포인트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한 1월만 해서 1월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대략 한 5조 정도를 샀고요. 그 안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만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제 운반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실 지금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지수가 오른 게 맞나? 왜 내 종목은 그대로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화감을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횡보장이 들어설 때 그때 이제 중소형주가 낙수 효과를 받느냐, 혹은 이제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그냥 빠져 중소형주들이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느냐,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부터 해서는 슬슬 포지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폐배터리 20%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어제 장에 사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리비안, 루시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자동차주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쪽 수혜가 나오고 2차 전지의 끝이 이제 아무래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밸류가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고요. 이전에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하단부죠. 굉장히 밸류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그래도 이제 위에 상단부가 아닌 하단부에서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최선호주는 성일하이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20%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한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제 뭐 슈마시스나 최근 경영권 분쟁에 대한 굉장히 좀 이제 이벤트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2월에 주주총회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현금 유보율이 높은 기업인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액션을 굉장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대 주주들에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주식의 본질이죠. 사실 주식은 이제 기업과 동반자가 되는 상황인데 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주주 환원책을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뭉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식의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한두 번 정도 강한 시세가 더 분출될 수 있을 것 같다. 혹여나 지수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이 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식료품주 20%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료품주들이 실적 시즌에 안 좋았습니다. 원래 이제 비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빵 올랐다가 지금 실적 시즌이 돼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작년에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판가 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사이클이 조금 더 이제 한 분기 정도 지나야지만 그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조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2월 15일 이전까지 해서 실적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실적 비수기에 진입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 실적에 강한 종목들은 실적 비수기 때 강하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실적 성수기 때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비수기에 진입한 식료품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선호주로는 일단 롯데칠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또 제로 음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많고요. 저도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제로 음료만 먹으면서 좀 건강 관리도 좀 하고 있는데요. 살 안 찐다는 그 제로 칼로리 뭐 이런 네, 거. 그죠. 이제 설탕 무설탕, 설탕 안 들어가고 이제 뭐 그런 음료들이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반영을 시킨다 하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근데 이게 사실 음식료라는 게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 관련주들 보시면은 올렸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식료품주 20%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호주는 롯데칠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폐배터리 20%, 경영권 분쟁 10%, 이제 식료품주 20%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보수적인 투자로 전환을 하실 시기가 왔다라는 코멘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빠사오팔, 빠질 때 사고 오르면 파는 그런 전략도 한켠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비전 전략으로 폐배터리, 경영권 테마, 음식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두 분의 비전 전략 중에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잘 보면 시장의 기회가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게 될 텐데요. 잘 참고해 보셔서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하은에 또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하는가 저희 마지막 코너에서 공개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바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왜 내 종목만 안 가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네. 되셨고요. 새해 네, 복 많이 수고하십니다.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행복하세요. 예, 올해는 수익 잘 내셔야 되는데 일단 네, 잘 안 감사합니다. 되는 종목부터 저희가 한 종목 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현대 이하 현대위아.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84,000원에 20%. 84,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오, 이 가격 보니까 이게 꽤 옛날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것이요. 예. 원래 10만 2,000원이었었는데 예. 물을 탔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방송에서 네. 상담을 해가지고 예. 네, 8만 원 선으로 낮춰놓으면은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다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도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주식이. 어이구,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많이 좀 속 상하실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래도 이제 단가를 낮추셨는데 다행인 게 비중을 20%로 맞추셨다는 게 보통은 이제 물 타다가 비중이 막 늘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가 현대차에서 이번에 실적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탈출 방법이 잘 있을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밖에서 어드바이저와 통화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좋다고 해갖고 현대이하 매수해갖고 지금 홀딩 해갖고 힘들고 있죠. 네. 이유 그냥 매수 하락해서 그냥 현대이하니까 사신 거예요? 전에 현대이하를 매입을 해서 좀 수익을 봤어요. 아, 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좀 떨어지길래 예. 거기서 이제 뭐 13, 4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또 매수를 했었어요. 주식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한 3년 정도 됐나 3년요. 봐요. 이거 단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십니까? 그냥 좀 이제는 너무나 이것 가지고 힘이 들어서 예. 좀 단기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단기, 중기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단기는 84,000원 쉽게 못 갑니다. 근데 중장기로 보면 84,000원이라 더 위로도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올해 시장을 좋게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단기 매매도 올라갈 수 있는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뭐 엄청 좋은 시장은 아닌데 제가 TV에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감해도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점에 사면 되는데 매수 단가가 좀 뭐랄까 높게 샀잖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본지 제가 단기로 본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단기로 볼 때는 바로 이게 84,000원 간다고를 제가 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길게 보시면 왜 그러냐면 제가 길게 볼 때 올봉 보잖아요. 올봉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저점 매수 내지 더 내려오면 이게 원래 매수는 제가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가 좋다는 이유가 시장이 좋을 때 만약에 시장이 산 자리가 샀다면 쉽게 수익 날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은 결론은 한 2021년도에 살 확률이 높잖아요. 시장에 꼭지치고 내려온 시장에서 굵은 주식인데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현대이하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괜찮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고 시장이 지금 턴들고 있는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주식만 계속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못 가지만 나는 절대로 이거 수익 나고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면 저점 매수하면 이 주식은 나중에는 84,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상도 갈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당장 시장이 2,500 가까이 왔는데 이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간다?
쉽게 안 가겠죠. 그래서 단기랑 중장기를 이야기한 거고요. 단기는 근데 손절 못 하실 것 같은데. 단기는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지금 안 간다면 45,000원 깨지면 단기는 손절하고 이 주식이 올라온다면 6만 원, 7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지면 중장기로는 굿! 나는 절대 깨기 싫어. 그러면 저점 매수한다면 저점 매수도 내가 이거를 바로 하기 싫다면 다른 계좌로 제가 이야기 많이 하죠. 다른 계좌로 매수를 하셔서 단타를 매수하면 이거 매매하면서 수익 날 수 있는 거고요. 중장기로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안 깨지고 수익 나고 팔 수 있다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바입니다. 네, 그런데요, 10%만 매도를 해서, 배터리 쪽으로 가면 어쩔까요? 배터리도 전기차. 전기차도 매매를 못하고 또 추격하면 또 꼭지에서 물려올 수 있는데요. 제가 SKI 테크놀로지를 또 근데 갖고 있어요. 여러 개는 못해서. 그쪽으로 뭐 갈아탈까 해서 그래요. 갈아타는 전략 어떠세요? 그리고 손절하고 갈아타는 전략. 3년 되셨는데 내가 이렇고 홀딩했을 때 저는 지금 시청자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갈아타갖고 또 그 주식도 잘못해갖고 물려볼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오른다고 해서 잘못 진입을 하면 그게 또 꼭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기다리신 이 종목으로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수익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제가 주식 경력을 물어보고 매매 스타일을 물어본 이유가 매매를 잘하시면 이렇게 물고 안 갖고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그 종목이 여차할 때 잘못됐을 때 해야 하는데 그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물론 그 주식도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현대기아가 더 나쁜 기업도 아니니까 그럴 바에는 현대기아를 차라리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매매한다면 현대기아 그대 놔두고 20%니까 20% 갖고 있고 다른 걸로 내가 매매를 갖고 기준 잡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되실까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갈아타기보다는 다른 자금으로 차라리 새로운 종목. 오케이. 시청자님. 네. 궁금한 점은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아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손절을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낸다. 이게 확률이 높다 그러면 괜찮지만 혹시나 그걸로 또 손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은 새로운 자금으로 일단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고요. 어떤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 마지막 코너에서 두 분이 한 종목씩 오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힌트는 거기에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대위아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또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저희가 한 종목 정도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세요. 넥스트칩. 예,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11,800원이니까 500원 무거워요. 20%. 20%로 11,800원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요것도 그래도 좀 기다리셨는데 다행히 좀 올라오네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참이 됐어요. 한참, 그렇죠. 예, 가격 보니까 적어도 한 3달, 4달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즘 이제 테마주 안에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AI 뭐 이쪽인데 조금 더 시세를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통화해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넥스트칩이고요. 한창 고생하셨겠는데요. 네, 한참 고생했어요. 네, 혹시 사시고 수익으로 전환되신 적이 있었나요? 뭐가? 이게 이제 사시고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적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대략 한 9월 27일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창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800원이면 지금 대략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은 하루에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지금 기술적인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테마 이슈도 잘 붙어 있어가지고 본전 위로 나오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11,800원에 갔는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네, 보시면은 가장 두터운 이제 매물대죠. 즉 이제 시청자님처럼 11,800원, 12,500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본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팔고 싶겠죠. 네. 그죠? 그래서 본전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더는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라고 하는 마인드와 함께 과감 없이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11,800원까지 가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혹시나 여기서 물을 타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까 봐 그냥 놔두시고 그냥 11,8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11,650원 찍었어요. 그제인가? 어제. 네? 목요일 날. 월요일 날이요? 네네. 11,650원이요? 네네. 는 없었는. 아닐 것 목요일인가 같습니다. 수요일인가? 네. 목요일 수요일인가 찍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종목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네. 네, 넥스트 칩은 일단은 잘못 봤네요. 이제 최근 고가가 어제죠. 9,800원 정도 어제 형성이 된 거니까 네. 11,800원까지는 지장은 없을 것 같더니 그때 가시면은 과감 없이 던지자 요 전략으로. 소재받아 팔겠습니다. 네? 네네네. 본전까지 가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때 가서 욕심을 부리시거나 혹시나 더 사시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때 그러면 이제 반만 팔면 다 팔아야 되겠네. 네, 팔고 또 내려가면 사더라도. 네, 다 파시고 나중에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잘 나오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도 매수가까지는 지금 흐름상 갈 수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넥스트 칩 체크해 봤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디어유 보겠습니다. 매수가 34,9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요즘 디어유 흐름 좋았는데 한번 볼게요. 전일 종가가 38,150원. 우와,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민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이 가장 적합할까? 이걸 것 같거든요.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는 SM그룹 관련주인데요. 저는 뭐랄까요. 이렇게 잠식 있는 주식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적도 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자본 잠식, 우리가 그런 거죠. 뻔히 다 보여줬어요. 나 자본 잠식 했었어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은 그냥 차트만 보시고 한다면 목표치가 저는 한 48,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까지 되는데 이거는 꼭 손절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익이 났죠. 이익 꼭 지켜가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주식이라면 우리가 2천 종목이 많은데 굳이 기업을 보면 이렇게 자본 잠식, 안전 잠식이 써 있죠. 이런 주식보다 근데 완전 잠식이 2020년까지고 2021년부터는 아니죠. 봐봐요. 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범죄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다든가 뭐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들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디로 먼저 보죠? 범죄가 있는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죠. 일반인을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잠식, 지금은 아니지만 안전 잠식한 회사가 또 잠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죠. 그런 불안감이 그러죠.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 주식이 2천 종목이 넘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유보율도 있고 현금도 있지만 지금은 SM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이 회사가 잘못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저는 똑같은 주식이라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문가 활동도 해봤고 주식을 20년 넘게 했을 때 제 주식을 사갖고 한 번도 상장 폐지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내가 이 주식은 잠식을 해서 물론 우리 앵커님 이야기한 것처럼 유보율도 있고 이제 회사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기업이라면 나는 매매. 주식 좋은 거 많잖아요. 굳이 그 주식이 그전에 잠식했던 주식이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IMF 생각하면 되겠죠. 대우그룹 망할지 알았습니까? 근데 회장이 그렇게 해볼지 몰랐죠. 우리가 주식은 영원한 거 없고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품인데 그런 내역이 있다면 굳이 내가 단기 매매한다면 그러면 이 주식을 한다면 내가 소액으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기업이 이제 탈바꿈됐고 좋아졌고 턴라운드로 가고 있고 이러니까 SM그룹이기 때문에 매매랑 같이 한다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는 거와 아무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이렇게 생각을 갖고 매매하라는 거죠. 이거는 차트로만 매매하시고 48,000원, 5만 원 그리고 34,900원이니까 거기 깨지지 않게끔 그리고 내가 이걸 단기 매매 계속 한다면 단기는 3만 원 안 깨지면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000원 안 깨지면 이쪽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48,000원, 5만 원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42,000원을 넘어갔을 때 48,000원, 5만 원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로는 막 돌고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 제 관점입니다.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저는 웬만하면 더 좋은 기업 많으니까 그런 쪽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팁으로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팽생한다면 상장 폐지 기업들을 건들지 않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일단 디어유는 차트상 지금 37,000원 1차 돌파 구간, 그 이후로는 42,000원, 그 다음으로 이제 5만 원까지 열려있다라는 말씀. 돌파 구간만 잘 뚫어내면 일단 큰 수익 챙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박혜석 어드바이저만의 꿀팁을 지금 방출해 주신 건데 기억해 보겠습니다. 물론 리스크 테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이제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시장 분위기를 타면서 위험 요소는 좀 최소화로 적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력상 자본 잠식이 있었던 기업은 피하는 게 좀 좋다라는 조언,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디어유 체크해 봤고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매수가 172,000원에 비중 2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볼까요? 166,800원 수준 전일 종가입니다. 아, 손실권이신데 이 종목이 요 한 1년 내의 흐름이 재미가 없어요. 거의 이제 횡보세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겠어요? 네, 진짜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안 가고요.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22년도 2월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고점도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사시고서 팔지도 못하고 오를 것 같긴 한데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오르고 해서 아마 희망 고문을 되게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2,000원 주가 일단 저는 괜찮게 봅니다. 일단 셀트리온 자체가 갖고 있는 주가 매력도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는 여기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은 뭐 합병 관련된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슈만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72,000원 정도 주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혹여나 이제 얼마 전이죠. 13일 날 이제 살짝 172,000원이 고가 찍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설마 거기서 사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이제 사셨다라고 하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빠져서 15만 원 정도 가격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재미없는 주가 흐름세는 아마 올해도 지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종목 교체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게 좀 이제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5만 원 추가 매수 구간, 18만 원 매도 구간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셀트리온이었고요. 시간상 한두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MDS 테크 1,990원에 50% 비중이십니다. 박혜석 위원님 도와주세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MD스테크 자체는 기업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상증자 자체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노토스를 추천해서 여러분들 1200% 갔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무상증자 무료로 준다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무상증자만 받고 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은 홀딩해야 할 것 같고요. 들어줄 때 너무 비중 많습니다. 안 좋을 때 그냥 빠지고 있을 때 하지 마시고 들어줄 때 비중 축소 후 기업은 유볼도 높고 좋은 기업이니까 들어줄 때 비중 축소하고 너무 한 종목에다 비중을 크게 하시면 또 계속 깨져버리면 손절도 못 하잖아요. 대신 단기는 또 손절매 50%라 반이라도
반이라도 혹시나 1,600원 깨지면 일단 던졌다가 다시 그 대신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줄 때 비중 축소하시고 나오셨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예, MDS 테크 봤고요. 노터스로 10배거 달성을 하셨네요. 예, 예. 예, 그런 종목 저희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 볼 텐데 8,300원에 2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8,19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진만쌤 도와주십시오. 네, 잘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9,000원 정도까지 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가 이제 약간 번지 점프를 만드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일단 횡보 자체는 잘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조금씩 늘려가면서 한 번 정도 올랐다가 쫙 빠지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사실 뉴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고요. 대신 갖고 있는 성장성 자체는 괜찮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영화관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은 걸 봤었을 때 한 번 정도 9,000원대까지는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위로 나오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으나 지금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에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셔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번지 점프는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게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차트 아예 그냥 우상향 쪽으로 가는 차트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랐다가 쫙 빠질 흐름,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면서 한 번 정도 강하게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좋은 종목 발굴을 해야겠죠. 그에 앞서서 AS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공략주 뉴로메카 1월 16일 매수 가능일이었고요. 와, 50% 이상 지금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테마에 부합하는 장세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봇 관련주는 제가 좋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이죠. 로봇도 예. 마찬가지.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제가 제일 처음에 작년에 추천해 갖고 엄청나게 수익을 줬죠. 예. 이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누로메카도 마찬가지. 제가 드린 이유는 이제 막 옆으로 행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줬던 거예요. 이것도 로봇 관련주죠. 협동 로봇 전문 업체고 그런 관련주인데 치킨 튀기는 예, 이번에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교촌 치킨 그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급등했는데 예.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또 눌리면 저점 매수하시고 로봇은 중장기로 계속 보시고 그 대신 굵은 주식이 없으니까 예. 좀 여러분들이 너무 비중을 실지 말고 테마주로 본다면 나는 로봇 관련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대신 많이 오른 주식은 하지 말고 내려온 주식 예. 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요즘 로봇 빼곤 이야기할 수 없는데 로봇의 테마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공략주는 에어부산. 와, 이거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말 시원하게 요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40%. 예, 진만쌤 도와주세요. 네,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그냥 쭉쭉 올랐고요. 비행 중이에요, 이제 차트가. 굉장히 예. 고공행진 중인데 슬슬 이제 정리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400원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고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주봉 이제 61선 돌파가 됐죠.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실 분들께서는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보셔도 되고, 즉 이제 그때 당시 매수하셔 수익률이 20% 이상 되신 분들만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으신 거고요. 지금 당장 사도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매수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자의 관점에서 한 5,5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제 수익률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체력 자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살짝 쉬어가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이제 2차 목표가는 5,5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명절이라서 휴방이었잖아요. 바로 그 전주. 그러니까 오늘 바로 직전 거래 저희 방송 때 말씀해 주신 두 종목인데 둘 다 수익률이 뭐 40%, 50%입니다. 이제부터 주목을 하셔야겠죠. 과연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 자, 오늘 클래시스를 주목하셨군요. 예, 저는 어찌됐든 머니왕 자체가 테마
다음 주에 어떤 테마가 괜찮겠냐라고 하니까 그 테마 쪽에서 주려고 노력하고 그 테마 중에서 괜찮은 기업, 그런 기업을 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 지난주에도 쉬었지만 우리가 구정 전에 저희가 로봇 관련 준 이유가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피부미용, 피부미용과 의료까지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유보율도 2000% 가까이 되고 기업도 괜찮고 우리 시대가 바뀌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밥만 잘 먹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꽃당전도 하고 젊어지고 싶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건도 있지만 더 이뻐지고 싶고 나이 먹으면 주름도 생기는데 저도 마찬가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미용 그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 이제 마스크도 벗는 시대가 됐고 코로나 어쩔 수 없습니다. 감기처럼 가지고 가야 하니까 코레시스 지금 막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손절 잡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좀 이따 본방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워낙 동안이시니까 안티에이징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예, 모두가 관리에 주목을 합니다. 일단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클래시스 첫 번째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의외로 휴마시스를 들고 오셨네요. 네, 휴마시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한 쪽에서 지분도 많이 사서 이제 거의 최대 주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어제 이제 대본을 쓰고 그 이후에 공시가 또 따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긴 한데 저는 긍정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게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이 25,000원입니다. 즉 지금보다 거의 50% 넘는 주가 상승 여력을 확인하고 이제 그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일단 경영권이 넘어간 상황인데 아무래도 2차 이제 전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휴마시스도 그렇고 경영권 분쟁 종목들이 굉장히 멋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런 싸움에는 싸움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둘 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바탕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기이상적인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휴마시스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게 워낙 이제 2년 동안 돈을 벌어놓은 게 많아서 유보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즉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2월에 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과연 전에 어떤 액션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리도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딱 괜찮은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봉 말고 주봉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제 19,000원, 18,000원, 16,000원 요 사이에서 좀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많이 모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타 법인 매수세가 여전히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최대 주주와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주주들 간에 아무래도 이제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기이상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휴마시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죠. 사실 네. 디테일한 좀 이야기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데이비드 오님께서 경영권 분쟁은 시장과 무관하니 잘만 되면 참 좋죠 주셨습니다. 휴마시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가격 전략 궁금하실 텐데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해석위원님, 선수의 종합반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만 하면 주식은 위험한 상품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진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주식이죠. 근데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하죠. 우리가 주식만 하더라도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고 2023년부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벌어야 할지를 제가 조금 이따 본방에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오셔서 어떻게 올해는 돈을 벌 건지를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진만쌤은 헤어질 결심, 상승의 끝 다 왔다. 포지션 체인지 필요하다고 주목을 네. 하셨네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연초에 상고하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보통 상저하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상고하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 이제 시즌이 되니까 어차피 안 좋은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고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왔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자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다음 주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놀러와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